정계선 재판관은 오늘 한덕수 선고문에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사항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말하며 인용 판결을 냈습니다. 즉 윤석열 탄핵건 및 이재명 대표 2심건과의 상관관계는 차치하더라도 그는 적어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립 여부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헌재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포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판결문 자체가 윤석열의 선고 결과 스포를 막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긍정적인 판결 내용도 있지만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이나 있다는 것과 김복형 역시 매우 의심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많이 비판받았던 이 김규환 논설실장 해설을 저는 제 개인적 판단으로 유력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판결의 흐름을 보니 점점 확신이 듭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덕수 기각은 사실 다 예상했던 것이고 짧은 변론 시간과 자료 부족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각하 주장을 몇 명이나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2명에 그쳤습니다. 권한 대행을 대통령에 준해서 표결해야 된다는 억지 주장에 몇 명이나 동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해서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을 책임지게 하면 만약 윤을 파면하더라도 국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고 일정을 잡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것까진 맞지만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일단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해당 건을 정확하게 예측한 그리고 지금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있어 약이 하나 필요한데 처방받으시고 헌재 관련 선고일에 대한 예측 보고 드립니다. 그게 이게 이 헌법재판소 지금 평의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영어로 다 스페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보는 거고 추측하는 거고 도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65년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이룩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적어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상식에 비춰보면 이번 이 건은 그 어떤 논리로도 기각이 날 수는 없다. 그 점은 저는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비교하려고 말을 꺼냈던 건 아닌데 기왕 말 나온 김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질이 달라요. 완전히. 이게 이 사안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공범이 많아요. 동도자도 많고요. 잔당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태도가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여당이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 2년 반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항이 거센 거고 그 진영으로 결집을 해서 탄핵 반대 여론도 그때에 비해서 높은 거거든요. 근데 법률가들이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여론 지형이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여론이 좀 더 윤석열 그 여론조사도 의문투성의 여론조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법치주의랑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이나 판사들, 검사들을 엄청 불신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거는 믿어요. 만약 이것이 안 지켜진다 그러면 대한민국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고 저한테 호소할 때마다 아무리 평소에 법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비관적이라고 하더라도 냉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못 믿는다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 위로를 하곤 하는데요. 이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건 8대 0이 나오게 돼 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윤석열이 뭐 풀려나 있든 안 풀려나 있든 상관없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약간 정상화돼가는 추세예요. 한동안 극우들이 막 표본을 오염시키다가 뉴스공장에서 하는 15,000샘플 조사 또 이제 전화 여론조사 5,000샘플 이런 걸 이제 한다는 거 매주 최근 나온 걸 보면 정당 지지율은 지금 ARS 조사에서 50대 40 정도예요. 50대 40.
근데 대선 양자대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를 찍겠냐,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정도로 비슷하게 나와요. 50대 40 정도. 근데 사람을 딱 넣잖아요. 네. 이재명 넣고 한동훈 넣고 이재명 넣고 김문수 넣고 이렇게 넣으면 차이가 확 벌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보수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윤석열이 당선이 됐던 거거든. 반면에 이재명은 내부에서 균열이 있었고 이낙연 쪽 네. 떨어져 나가서 저쪽으로 막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보수를 완전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다 끼고 네. 그러니까 최대 연합을 해서 0.7%를 이긴 거예요. 네.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 연합이 갈갈이 찢어진 거예요. 이준석 쫓아내, 누구 쫓아내, 누구 쫓아내, 뭐 조중동도 말을 안 듣고 그거 유튜브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던 보수대 연합이 갈갈이 해체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분열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왜 후보를 넣었을 때 차이가 벌어지냐 하면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있어요. 한동훈을 넣으면 잘했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한동훈을 배신자고 생각하고 지지를 안 해주니까 20%도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김문수를 넣어. 김문수를 넣으면 이제 탄핵 반대론자들은 김문수를 확 지원해 주는데 반면에 그쪽 온건한 보수 쪽에서는 김문수가 뭐야? 그래서 안 찍어주는 거야. 이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다음 대선은 그냥 이재명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수 쪽은 베이스가 당원 지지층 베이스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통합이 절대 안 돼. 네, 공감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헌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결과 후에 탄핵 심판 일정을 공지할 것이라는 썰입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헌재가 이렇게 한다면 나름의 정치적 균형을 지키려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설이 맞다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이재명 2심 판결 이후 선고 날짜가 정해지고 결국 큰 이견 없이 파면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유력해 보이는 것은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의견을 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설입니다. 의견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경우인데 현재 헌재법상 반대 의견이라도 정리하면 판결을 거쳐 선고할 수 있지만 재판관이 의견을 정하지 않고 버티면 판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권한대행 대상이 되는 임명직 공무원 전원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이 과정에서 단합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혼란 없이 빨리 선고 일정이 공지되고 금요일 전에 탄핵 결정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선고 일자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헌재 재판관들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면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응원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